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릴리스트 석방에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요, 줄리언 어산지, 호주의 저널리스트 출신이죠. 자, 이분이 지금 14년 만에 지금 엑스트라디션에 대항해서 14년 동안 투쟁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호주로 돌아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extradite. 원래는 extradite 해가지고 동사죠. extradite 동사인데 명사형으로 이제 extradition 하면 이제 관할국 소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할국 소환.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그 많은 어떤 정보를 유출시켰잖아요. 위키피디아인가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분을 이제 송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against, 반대하는 그런 행동을 14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줄리안 어산지는 호주의 액티비즘 저널리스트다. 그는 내부 고발자 웹사이트인 위키리스크의 대변인과 주필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위키리스크를 운영하기 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71년생, 53세, 호주 타운스빌 출신입니다. 설립 조직은 위키리스크를 설립했고요. 자, 배우자는요, 지금 2명이나 되어 있는데, 테레사 어산지 한 분, 그 다음에 스텔라 어산지라고 해가지고 2022년부터 어떤 변호사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어산지하고 이제 감옥에서 결혼을 했던, 그래서 아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또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법적 분쟁 일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7월 달에 위키리스크에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일지 등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첼시 매닝이라는 어떤 남자가 굉장히 젊은데 이분이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미국 육군 정보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분이 이제 35년의 형량을 때렸죠. 비밀 문서를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유출했는데 그걸 보시면 민간인을 이렇게 사망을 이렇게 총을 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이런 걸 이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미군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엄한 벌을 내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줄리안 어산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또 스웨덴으로 갔는데 2010년도에 스웨덴에 가서 이제 어산지를 이제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 스웨덴에서. 그리고 이제 2010년 12월에는 이제 영국에서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요. 12년도에는 이제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의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한 7년 동안을 이제 망명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 망명 생활 동안에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혐의가 철회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중단되었고, 이제 어산지가 이제 런던에서 이제 체포되어서 수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의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나 봐요.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어산지의 망명을 철회하면서 런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5월에 미국에서는 이제 어산지를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기소 혐의는 이제 170년을 선언을 했어요. 2020년 9월에는 영국 법원에서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 청문회를 시작했고, 21년 1월에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 불허를 판결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2021년 12월에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을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24년 6월 달에 어산지가 이제 미국과의 협상으로 간첩법 위반 혐의를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추가 복역 없이 한 5년 동안을 지금 영국 법원에, 영국의 그 감옥에서 있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서로 막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 귀국을 허용했다까지가 지금 법적 분쟁 일지입니다. 자, 이 흐름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어산지가 leaving the US courthouse in Saipan on June 26. 그래서 6월 26일 날 사이판에 미국령이잖아요. 여기 사이판에 이제 미국 코트하우스에서 지금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5년 동안의 형벌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이제 호주로 드디어 풀려났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I hope you will start your new life in a positive mann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positive manner.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네 삶을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키리스크에다가 그렇게 까지 말고 그것은 이제 파지티브한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죠. 라고 이제 칩 저지가 이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쟁점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런 거죠. 이제 어산지 사건의 쟁점. 첫 번째, 기밀 문서 공개인데, 과연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와 군사 작전 관련 정보를 대규모로 공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라크와 이제 미국의 어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어떤 민감한 정보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논란. 그러니까 국가 안보냐, 또 이제 어떤 개인의 정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표현의 자유 대 국가 안보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떤 정부가 이렇게 부당한 짓을 했어. 인권 침해 짓을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는 옹호가 되지만, 반면에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전쟁 중에 군인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것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쟁점이 또 싸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엑스트라디션, 송환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고 했잖아요. 그 에콰도르 대사관에 갔을 때 이제 결혼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자 변호사하고. 자, 미국으로 송환을 될 경우에 이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사형 제도가 있다 보니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쟁점이 되었다. 그래서 송환과 가면 미국 가면 죽으니까 또 인권의 어떤 그 침해에 대해서 서로 쟁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산지가 간첩법에 따라서 기소된 것은 어떤 저널리즘이라는 활동이 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되어가지고 결국은 언론의 자유, 정부의 기밀 보호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호주로의 귀국. 이분이 이제 호주 출신이니까 이제 그 추가 복역 없이 호주로 귀국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오랜 어떤 법적 싸움이 종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안보 사이의 어떤 또 표현, 언론의 자유 사이에 이 쟁점이 지금 부각이 다시 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좀 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프리 어산지 뭐 석방하라는 그런 많은 데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은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용감한 운동가들의 모임에서는 어산지를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병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관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용감한 운동가이냐 아니면 관심 종자인가, 이렇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것도 좀 아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또 결혼도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산지는요, is free after more than a decade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14년 정도를 hold up in London embassy입니다. 자, 런던의 그 대사관에서 런던 엠버시에서 거의 잡혀서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브리티시 커스터디, 그리고 영국에 이제 구류를 당해가지고 largely 주로 이제 to avoid extradition to the US죠. 미국으로 송환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영국에 이제 그 구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on June 26일, 6월 26일 날, 또 위키리스크란 말이 이제 누설하다 뜻이니까, 여기 이제 파운더 설립자였는데, 위키리스크에 이분이 appeared, 등장했다는 거죠. in a federal court in Saipan. 자, 왜 사이판이었을까요? 미국령이지만 호주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본토로는 들어가진 않고 사이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자, 그 사이판에서 내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 심리 후에 이제 최종 석방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변호인단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이판은 미국의 테러토리 영토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그리고 이제 following a plea deal 했다. 우리가 플리 박인이라고 하는데, 이 플리 딜이라는 것은 사법 거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프로시큐터, 미국 그 검사와 이제 플리 딜, 사법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나면 어떤 특정 혐의를 인정한 대가로 이제 검찰 측과 협상하는 것을 해서 이제 형량을 감면한다든지 어떤 혜택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플리 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기소된 법이 이제 간첩법 위반으로 170년을 형을 지금 선언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5년 동안에 그 영국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이제 서로 플리 박인이 되었다. 플리 딜을 했다. 그래서 이제 호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14년간의 법적 분쟁이 종식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사진이 공개되었죠. 아까 그 여자분, 이분이 이제 변호사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그 아기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호주입니다, 호주. 자, 어센저는요, 플리 길티. 자, 플리드 길티란 말은 덩어리 편이에요.
plead란 말은 이제 간청하다. please에서 왔습니다. 제발 뭐뭐 해주세요 라고 뜻 아시죠? please에서 이제 plead가 왔는데 바로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d guilty 하면 유죄를 인정하다, guilty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lead guilty to the felon입니다. felon이란 말은 중죄, 이 중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까 같이 plea 그 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conspiring to obtain and disclose classified national defense information. 그러니까 classified 분류가 된 즉 비밀 문서로 국가로 정보를 이제 obtain 얻는 거, 그다음에 폭로한 거에 대해서 이제 conspiring 그것을 이제 혐오했다는 것이죠. 음모를 했다는 것에 대한 중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in violation of 뭘 어겼다는 것입니까? espionage 이건 간첩이 되겠죠. 이런 간첩 액트 이런 법을 이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액트라는 걸 대문자로 쓰면 뭐다? 법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nact란 말을 쓰죠. enact 하면 동사로 법을 enact, 즉 실행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법을 시행하다. 자, return 그 대가로 그는 be allowed to 허락이 됐습니다. return to his native Australia. 그러니까 본국이한 호주로 이제 송환이 허락됐다는 것이죠. without 뭐 없이 serving any more prison time 더 많은 추가적인 감옥 생활 없이. 자, I hope you will start your new life in a positive manner. 아까 그 미국의 그 칩 저지 아까 그 어센지의 그 판사였던 이분이 파지티브 매너로 아주 긍정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supporter of Assange. 어센지들의 이제 지지자들은 말하기를 the footage, 이 동영상, 원본을 말합니다. 영상의 원본 조각을 뜻하고요. 우리가 sequence란 말도 쓰거든요. sequence는 그 조각들을 편집한 겁니다. 순서대로 배열해가지고 편집한 것을 sequence라고 그러고 원본 동영상을 뭐라고 한다? footage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footage는 이제 케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크가 이제 릴리스트 방출을 했는데 with the help of 누구의 도움으로 전 미국 그 육군 솔저인 첼시 매닝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금 미군 육군 정보 분석가인데 미국은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고급 정보를 우리는 그 높은 어떤 계급에 있는 분들이 갖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런 계급이 낮아도 이렇게 정보 분석가들이 이런 정보를 유출할 정도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좀 유명한 것은 남자로 됐는데 87년생이죠. 36세입니다,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주 크래스 켄트 출신인데 성별을 보면 트랜스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전 미국 군인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이제 성형 수술을 뭐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여성성이 나와서 트랜스 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리비를 밝혔다는 거죠. Possible war crime committed by the U.S. military in Iraq and Afghanistan.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군대가 수행했던 범죄 그런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민간인을 죽였다는 어떤 그런 영상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론에서 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죠.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면서 헬기가 죽였는데 야호 막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이게 경악할 노릇이죠. 이러한 prosecution, 이러한 그런 기소죠. by the U.S. government.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는 이제 dangerous for press freedom. 아까 말했듯이 언론의 자유의 그런 전 세계의 어떤 dangerous, 위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런 주장하기를 some of the activity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어센지들의 활동인데 alleged란 말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뭐라고 주장되고 있냐면 이런 engaged in 이렇게 관여를 했던 이런 그 어센지의 활동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conspiring to 음모를 하는 거죠. 해킹을 하는 거예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해킹하는 거. 이런 것들은 outside of the scope 범위에서 밖에서 있는 것이죠. journalism이라는 것.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의 범위에서 좀 밖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making 이 경우에 이 사건의 임팩트 영향이죠. 어디에 대해서 press freedom.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이 사건의 임팩트 영향은 unclear. 자, make 목적보호죠. 이것은 클리어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그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영향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it will defend what WikiLeaks does now. 지금 위키리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달려 있다. Does it continue
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키리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언론의 그런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쟁점이 언론의 자유냐, 아니면 어떤 알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간첩죄,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에 대한 충돌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14년 만에 그 위키리스크의 창립자인 어센지가 호주로 돌아갔다. 서로 그 거래를 함으로써 그런 또 소식이 되어졌네요. 자, 언론의 자유냐 또는 국가의 어떤 방위 그런 정보가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쟁점도 전 세계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